목동의 재건축이 잘 추진되면 추진될수록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의 불만은 커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 양천구가 대표적으로 강남, 강북 같은 그 도시의 불균형이 한꺼번에 한 구에 있는 자치구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 목동 블럭은 아파트 재건축만 되면 도시의 모습이 아주 크게 달라질 거라고 보고, 근데 이제 그 우리 서쪽에 있는 이제 신월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공항 소음 피해, 네. 두 번째는 지하철 사각지대.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쪽에 재개발, 재건축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더디게 진행되어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성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이 문제는 중단기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아주 장기적으로 해결할 문제이고요. 이제 대중교통, 그러니까 지하철 문제는 정부가 예산 투입만 하면 가능한 겁니다. 김포공항 같은 경우 이전이 예산 투입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 지하철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만 갖고도 얼마든지 그 지역의 불균형 문제의 일부를 해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되면 또 많은 이제 좋은 건설사들이 어쨌든 서울의 목동 권역에 인접해 있는 양천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제 접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그쪽 지역에는 어쨌든 공공재개발을 좀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그러니까 서울을 떠나지 않고 서울권역에서 살 수 있는, 그러나 깨끗한 도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저는 공공적 지원이 좀 많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양천구가 교육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양천구에 산다는 것은 목동만이 아니라 양천 전체가 교육도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목동에만 있는 교육의 인프라를 신월동 지역에 상당히 많이 공공에서 보급을 해서 양천구 전체를 교육도시화해 나가면 상당히 불균형 문제를 완화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이제 계속 미래지향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 성장 동력이 좀 다양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양천구는 교육 외에 무엇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사실 저는 열심히 찾아봐도 딱 눈에 안 들어오는데, 구청장뿐만 아니라 도시공학이라는 그 영역의 전문가로서 교육 일변도로 간 양천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특성을 강화하시는 게 더 낫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외에 뭐가 있냐라고 하는데 교육이 있다는 거죠. 저는 역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즉 우리가 가진 것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에서 그 장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거지,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형성해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양천구는 기업도시도 아니고 상업도시도 아니에요. 주거중심 도시고, 주거중심 도시이면서도 교육으로 특화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장점을 잘 살려서 우리 브랜드 이미지로 강화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볼 때 과거에 그 교육도시의 양천의 명성이 더 강화되었는가, 현재 한 10여 년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답보 상태 혹은 약간 좀 정체 상태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특성화고등학교 그러니까 특목고의 인기가 시들해지는 것하고 비슷한 궤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목고에 집중되던 교육의 패러다임 자체를 다른 이제 진학 부분에 대해서도 강화해서 단순히 특목고를 보내기 위해 목동에 이주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유학 등등 여러 가지 진학에 대한 그 컨설팅과 상담, 그리고 그 학습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서 우리 양천구의 학생들이 목동뿐만 아니라 신월동까지 여기 학생들의 그
어떤 학습 수준을 좀 더 상향하고 더 진하게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좀 뒷받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단순히 학생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교육 도시라 한다면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 자체가 구민들 자체가 교육 도시에 걸맞는 어떤 교육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전 돼야 된다고 보고 그 가장 중요한 축이 전 평생학습의 내용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동안 평생학습에 대한 내용이 그 진행이 됐습니다만 제가 취임하고 나서 평생학습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제대로 구축을 해서 양천구에 진행되고 있는 모든 평생학습의 내용을 다 집중해서 모아내고 그 속에서 뭐 그 불필요한 프로그램들은 이제는 이제 그만하게 하고 또 새로운 좀 더 미래지향적 프로그램으로 개편도 하고 그와 관련한 시설도 만들어서 양천구 관내의 구민들이 정말 취미, 여가, 문화 등등 여러 가지의 어떤 평생학습의 내용을 충분히 풍부하게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과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컨트롤 타워는 그러면 결정이 되셨어요? 우선은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우리 근데 평생학습관이 있는데 평생학습관장이 평생학습관에 있는 프로그램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네네. 그래서 제가 평생학습관의 업무의 범위를 지금 예를 들어 평생학습이 진행되는 게 너무나 분산돼 있어요. 예를 들어 평생학습관에서도 이루어지고요, 문화원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주민자치회관에서 이루어지고, 복지관에서 이루어지고. 근데 이 프로그램들이 뭐 이렇게 뭐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조차도 통계조차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대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교육과 관련해서는 양천 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진로와 직업 탐색을 위한 진로 직업 센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진로와 직업은 한 부분이고 그 앞단에 더 중요한 학습과 진학 이 부분이 빠져 있거나 너무 약하다. 그래서 학습과 진학을 핵심적 축으로 해서 여기에 기존에 해왔던 진로와 직업을 붙여서 양천 교육지원센터를 새롭게 재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지원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올해 안에 요거 하나 정도는 내가 좀 깔끔하게 좀 마무리하거나 아니면은 뭐 완벽하게 누가 보더라도 완벽한 첫 삽을 보여주거나 그렇게 올해 목표가 좀 뭐가 있으신지 그렇게 한번 여쭤보도록. 근데 구정이라는 게 이게 딱 그 뭐 몇 달 안에 뭐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는 않을 생각이에요. 단기 성과들이 대부분은 이벤트적으로 갈 수 있고 보여주기식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여기 보도블록 다 들어오는 가온길 그것도 제가 내년 예산에서 다 없애버렸어요. 쓸만한 보도블록을 왜 교체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어쨌든 저기 목동 중심축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뭐 걷고 싶은 길에 갖고 보도블록 이렇게 그러니까 디자인 보도블록을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해야 될 이유가 뭐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그게 저기 1단지부터 시리즈로 이렇게 그러니까 노선으로 연결되는 거지 주민들은 그 연결 없다. 응? 우리 그게 패션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전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다. 연결해서 걷기 싶은 길을 하는데 그것도 여기 아직 멀쩡한데 여기가 노화되면 그 연결하면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패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양천구에 7대 수건과제라고 정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공항소음 피해, 국회대로 공원화 사업, 서부트럭 터미널 뭐 이런 7대 사업을 정했는데 이 7대 사업들을 궤도에 올려놓는 게 제 꿈이고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공위성도 궤도에 올려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일 처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부분 거기 진입을 못해서 다 자초하게 되는 건데 궤도에 진입시켜서 안정적으로 이제 제가 임기 동안에 해놓으면 제가 더 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든 그게 정상 궤도로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해나가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작고 큰 민원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하면서도 제가 7대 수건 과제가 사실은 그동안 수건이라는 건 하기 어려웠던 과제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기 어렵지만 꼭 해야 되는 일이 전 수건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궤도에 진입시키겠다. 그래서 제 하루의 시간, 그다음에 일주일, 한 달의 시간을 그 7대 수건 과제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쏟고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되물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실 거죠? 물론 뭐 100일밖에 안 되셨는데 그래도 주민의 선택이죠. 네, 네. 뭐 국민의 선택인데 아니 7대 수건 사업이 사실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1, 2년 안에 될 수 있는 것들도 안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 필요하면 계속 하셔야죠.